야, 흙은 첫 번째, 의인화해줬다. 인격을 부여했다. 됐죠? 왜냐면 이 작품 이제 본문 들어가서 내용 정리 보면 알겠지만, 이 화자는 흙을 되게 예찬해요. 긍정적,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는 효과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이 중심 소재에 약간 상징적으로 부여한 이미지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 모성, 모태 이런 말 쓰거든요. 어머니의 품 있지, 어머니의 품. 그렇지? 그러니까 따라서 근원이 아니라 근원이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얘가 뭐냐면 희생, 헌신, 이미지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흙에서 뭔가가 자라잖아. 그죠? 그럼 흙이 지니고 있는 영양분을 그 자라는 대상에게 주는 거잖아. 그리고 흙은 척박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런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하는 시적 이미지라는 게 좀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거기서부터 착안해서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됐죠? 그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 벌써 의인화에 얘기하는 거야. 그라고 얘기했잖아. 그. 인칭 대명사 썼잖아. 야, 이건 너네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똑같아요. 사람이 아닌 대상한테 인칭 대명사를 붙이는 건 전부 다 의인화야.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겠잖아. 부럽다. 그죠? 벌써 나오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예찬적인 인식 드러난다. 이름이 제일 부럽대요. 그 다음 가볼게요. 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됐죠? 여기도 명령형 표현 나오네요. 불러보라. 이게 너네 이제 이거를 약간 공식처럼 자꾸 접근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명령형 표현이 쓰였을 때 효과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화자가 바라는 거, 꿈꾸는 거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아니면 화자의 의지적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신의 감흥을 강조하는 효과야. 그렇죠? 그리고 이걸 독자가 공감하길 바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작품은 의지적 태도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죠. 흑. 그렇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겠죠? 흑 되는 거죠? 맞잖아. 맞잖아. 자음군 단순화. 이게 이제 이 시에서는 울음소리를 연상하는 거죠. 울음소리를 연상한다. 그래서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괜찮죠? 그러니까 흑이라고 하는 걸 발음해 보면 거기서부터 울음이 차오른다라고 지금 얘기하네요. 됐지? 요것도 하나만 표현해 볼까요? 눈물 냄새? 야, 눈물은 시각적 이미지잖아. 냄새는 후각이잖아. 시각의 후각화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공감각적 심상. 됐죠? 다른 거 없습니다. 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됐죠? 그쵸? 슬픔의 감정 떠올린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지. 왜 슬픈데? 맞지? 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생긴 겁니다. 이 화자는 왜 흙을 보고 슬프다를 떠올렸을까? 됐죠? 내려가 볼까요?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요. 자,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됐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생명의 태반이다. 야, 이게 태반이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자궁에 생기는 그거 있잖아. 애기들 뭐라 그래야 돼? 애기들 영양분 주는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탯줄 그래 맞아. 이거야. 그래서 너 바보가 됐나? 탯줄 맞아. 그래. 그래서 이게 생명의 근원인 거야.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거라고. 원천. 됐죠? 괜찮죠? 그리고 또한 귀의 철이에요. 귀의 처이기도 하대요. 귀의 처는 돌아가는 공간. 괜찮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이 작품에서 흙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끝이기도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감안해서 본다면 이거는 반어적 표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화자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죠? 되게 크고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 그렇죠? 흙이라는 존재가 의미 있죠? 우러러보는 마음, 경외감, 그렇죠? 외경심.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지. 됐습니까? 보세요. 자, 나는 그 흙의 존재의 의미까지는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다. 라면서 내가 아는 것은 다만 그 흙이죠. 그래서 계속 그는 흙이에요. 흙을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흙을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았대요. 달덩이 원관념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요거 도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대.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지금 첫 번째야. 첫 번째. 흙으로 인하여 됐죠? 흙을 토대로 도자기라고 하는 예쁜 예술품이 만들어졌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흙의 속성 첫 번째인 겁니다. 뭔가를 만들 수 있다. 됐죠? 자, 두 번째.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됐죠? 철이 되면 한 가마의 곡식이 되어 돌아온대요. 됐죠? 이건 뭐 따로 원관념 체크하실 필요 없죠? 됐죠? 결실을 맺을 수 있다잖아. 괜찮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그죠? 어떤 존재의 근원이 되는 흙인 거야. 탄생의 근원이 된다. 완성의 뿌리가 된다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 화자는 예찬적 태도 보이는 거죠. 심지어 농부는, 그죠? 이 한가마의 곡식을 수확하면서 흙이 한 일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흙이 한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시 안에서만큼은 이 기적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거네요. 맞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농사는 흙의 힘으로 생겨나는 거. 됐죠? 그럼 이 시에서는 기적이랑 농사도 이미지가 대비되는 거야. 됐죠? 대조적인 겁니다. 이거 두 가지도. 괜찮습니까?
단어 자체만 딸랑 놓고 얘네가 왜 대조적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시의 맥락상.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걸 흙은 해낸단 말이지. 얼마나 대단해. 맞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는 거. 다음 갑시다. 마지막. 자,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됐죠? 여기 지금 1년 반복되는 거 있네요. 수미상관. 얘기할 수 있겠죠.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살짝 변형이 있잖아. 반복과 변주가 있다. 변형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뭐. 자, 하고 글을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체크 하나 할까요?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프고 아름답다. 상반된 이미지가 동시에 있는 역설적 표현이네요. 그렇죠. 항상 역설적 표현이 쓰이면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진의가 중요하다고. 이 화자의 의도가 뭔데? 자, 흙이라고 하는 존재가 슬픈데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최대한 이해해야 된다니까? 흙은 지금 뭐야? 결국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 맞지? 그 모습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자 슬픔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흙이 보여주는 그렇죠. 모성적 속성이잖아, 이게. 자기 희생. 그렇죠. 이게 슬프지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됐죠? 따라서 밑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물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할게요. 이것도 지금 너네가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문학에서 우리 상징적으로 쓸 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 어, 인류 보편적으로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상징이 있고, 주관적으로 쓰는 상징이 있거든. 괜찮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 우물은 너네가 이거 공감 못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는 모태적 상징이 있어요. 왜? 우물은 닫혀있지,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물이 들어있지. 괜찮죠? 그러니까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거든, 보통. 야, 물이 생명인 거는 우리 다 공감하지 않냐? 상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우물이잖아. 그래서 어머니의 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좀 쓰여요.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거야. 그 우물이 자신을 퍼올린대잖아. 그럼 우물 물은 마르지. 그죠? 우물은 마르지만 다른 존재는 길러낼 수 있잖아. 괜찮죠? 그 물로. 그래서 얘가 지금 다시 한번 자기 희생의 이미지가 되는 거야. 헌신. 그러면 종합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화자가 흙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흙이라고 하는 대상의 이름이 왜 부럽다라고 얘기했는지 그렇죠? 흙을 발음하면서 그러니까 왜 눈물을 연상하는지 여기가 답인 거라고 지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만 그 희생하는 모습은 슬프기도 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되게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낚이기가 좀 좋아요, 이런 거. 그래서 복습할 때 조금 주의해 주세요.